최근 전남 지역에서는 동북권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방역 당국이 추석 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가 지난달 말부터 시민 모두에게 2차 긴급 재난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200억 원이 넘는 금액이 지역 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추석 대목을 앞두고 지역 상권도 활기가 예상됩니다. 전통시장의 제수용품 가격이 대형마트에 비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상생지원금 사용도 가능해져 전통시장이 오랜만에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지역 곳곳에서 벌초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예초기 작업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벌쏘임 사고도 잇따르고 있어 안전수칙 준수가 요구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전남 동북권에서 학교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졌는데요. 방역 당국이 추석 기간 동안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특별 대책에 나섭니다. 네, 지역마다 선별 진료소를 확대 운영하거나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송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학기 개학 시기와 맞물려 학교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순천과 광양 지역. 광양의 경우 지난 6월 9명이 확진됐고 7월에는 24명이 감염된 데에 이어 8월과 9월 14일 자정 기준 최근 2달 동안 각각 5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순천 지역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31명이 확진된 7월과 비교했을 때 8월 한 달 동안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남 동북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추석 기간 동안 지자체별 특별 방역 대책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선별진료소 운영 계획을 살펴보면 여수 3곳, 순천과 광양은 모두 2곳의 선별진료소가 마련됩니다. 주의할 사항은 점심시간 운영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방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추모공원과 영세공원의 경우 1시간당 50명만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기관의 상황에 맞춰 유동적으로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다중이용시설 19종에 대한 특별 방역수칙 점검도 강화됩니다. 전라남도와 지자체 합동으로 16일과 17일 동안 진행되며 방역이 취약한 시설에 대해 시정조치도 권고할 방침입니다. 다중이용시설 19종에 대해서 방역수칙 준수 상황을 전남도와 합동 특별점검 추진합니다. 기간은 9월 13일 월요일부터 9월 26일 2주간이며 방역관리 체계 강화, 방역 분위기 조성 및 확산, 공직기강 등 해당 부서별로 6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기간 동안 다른 지역의 거주자들과의 접촉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만나고 난 뒤 확산된 그동안의 추세를 우려한 것입니다. 친인척들이 외지에서 방문하고 나면 그 이후에 확진 환자가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친인척들이 방문하시면 꼭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고, 그리고 요즘에 환절기에 감기 증상 이려니 하고 그 증상이 있으신데 그냥 넘어가신 분들 때문에 확산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꼭 본인이 증상이 있으시면 경미한 증상이라도 보건소 오셔서 검사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 지자체의 특별대책과 함께 개개인의 방역수칙을 지키려는 노력은 확산세를 멈추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큰 만큼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작은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양시가 지난달 말부터 시민 모두에게 2차 긴급 재난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얼마나 쓰였을까요? 네, 지급률은 98%를 기록했고 20여일 만에 200억 원이 넘게 사용됐습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명절 음식 준비에도 많이 쓰이고 있다는데요. 김신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추석을 앞두고 대목을 맞은 광양 5일시장. 차례상에 올릴 제수용품이나 연휴 동안 먹을거리를 사러 나온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계산하는 시민들 손에 광양사랑 상품권 카드가 눈에 띕니다. 광양시가 시민 모두에게 25만 원씩 지급한 2차 긴급재난 생활비가 들어있는 카드입니다.
시민들은 추석 물가가 오른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이 있어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조사 결과를 보면 전통시장 제수용품 가격은 지난해보다 6.5% 올랐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죠. 명절 살려면은 물가도 비싸고 해가지고 돈이 많이 드는데 이렇게 이게 나와가지고 유용하게 잘 쓸 수 있어요. 코로나19 장기화에 어려움이 가중됐던 상인들도 재난지원금이 쓰이면서 조금이나마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래도 소상공인들 도와달라고 카드를 이렇게 줬으니 우리가 이런 기회에 소상공인들을 좀 도와주자 이런 마음으로 전통시장을 많이 나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막 그랬어요. 광양시 2차 긴급재난생활비가 지급되기 시작한 지 20여일. 14일 기준으로 전체 시민의 98%에 달하는 14만 7천여 명이 재난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카드 사용액은 200억 원을 넘었습니다. 광양시는 13일 월요일까지 사용된 광양사랑 상품권 카드 사용액이 207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급된 전체 카드 금액의 절반이 넘는 수치로 추석 연휴 전후로 사용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양시는 모두가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되도록 추석 전에 지역 소상공인 가게에서 먼저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장 보러 갔다가 부쩍 오른 물가에 많이 부담을 느끼는 분들 계실 텐데요. 야채와 육류 또 수산물은 전통시장에서 사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제수용품 가격을 비교해봤는데요. 전통시장이 24%가량 저렴했습니다. 또 국민상생지원금도 사용할 수 있어 전통시장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이 전통시장 37곳과 인근 대형마트 37곳을 대상으로 추석 제수용품 27개 품목에 대한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24%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인 기준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은 전통시장이 평균 26만 7천 원으로 대형마트 평균인 35만 3천 원보다 약 8만 5천 원가량 저렴합니다. 품목별로는 채소류와 육류, 수산물에서 전통시장이 가격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게 깐도란지 400g인데요. 대형마트 평균 가격은 13,000원가량이지만 전통시장에서는 평균 3,500원이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마트보다는 좀 더 다양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아무래도 이제 인식이 좀 전통시장이 좀 더 저렴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게 됐습니다. 다만 올해 추석 제수용품 가격은 지난해보다 비싸졌습니다. 차례상 차림 비용은 지난해와 비교해 전통시장은 6.5%, 대형마트는 11.9% 상승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와 폭염, 가을 장마 등으로 계란과 과일류, 육류 가격이 오른 영향입니다. 대추의 경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모두에서 지난해보다 40%가량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나마 연휴 전 국민상생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시민들은 주머니 부담을 다소 덜었다는 반응입니다. 가격이 다 인상됐는데 어려울 건데 이거 재난지원금이 나와서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지원금 효과에 더해 대형마트 대비 저렴한 가격 덕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네, 추석을 앞두고 벌초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렇다 보니 예초기로 작업을 하다가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또 벌쏘임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당진시 외곽의 한 도로. 전봇대에 커다란 벌집이 달려있고 말벌 수십 마리가 날아다닙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물대포를 쏘자 벌집은 부서지고 벌이 빠르게 흩어집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와 성묘를 하는 사람이 늘면서 벌 관련 신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지난 7월에 발령한 벌쏘임 사고 주의보를 9월 7일 경보로 올렸습니다. 9월 들어 5일까지 전국의 벌쏘임 사고 출동 건수는 하루 평균 80건. 이는 8월보다 2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해까지 5년 동안 44명이 벌쏘임으로 사망했는데 절반에 가까운 18명이 9월에 변을 당했습니다.
지난 4일에는 전남 여수에서 벌초를 하던 70대 남성이 벌에 쏘여 숨졌습니다. 벌쏘임을 예방하려면 벌을 자극하는 향수를 뿌리지 않고 긴팔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20cm 밑으로 좀 숙인 다음에 빠르게 피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쏘였을 때는 호흡곤란이나 좀 구토 증세가 있을 때는 빠르게 119에 신고를 해서 병원에 빠른 이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벌초를 위해 애초기를 사용하다 돌이 튀거나 날에 베이는 사고도 자주 일어납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애초기 안전사고는 모두 343건으로 9월에만 82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고를 예방하려면 첫 번째, 안전보호장비, 안전보호구, 발목 높이 이상, 장화 등 안전화 장갑을 필수 착용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초기 장비 점검이 중요합니다. 칼날 볼트 조인 상태 확인, 칼날 보호 덮개가 올바르게 장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업자 간 서로 10m 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벌초와 성묘 시기를 맞아 뜻밖의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노조는 조합원 308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면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61%인 189명이 찬성해 전면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파업 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해 2월처럼 느닷없는 파업을 감행할 경우 시민들의 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이 악화되면 선박이 항구로 피항하고 있지만 신안 섬 지역은 선박을 정박할 피항지가 부족해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안군은 국가어항과 연안항이 각각 4곳씩 마련됐고 지방어항 13곳까지 모두 20곳의 항구가 조성됐지만 태풍 피해로 복구가 진행되거나 아직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곳도 있어 11곳만 피항 기능을 갖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신안군에 등록된 어선 3,800여 척과 다른 지역 어선들은 물론 여객선까지 일찌감치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목포로 몰려지면서 여객선의 경우에는 운항 횟수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국에 추석 연휴를 맞으며 목포시가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추석 연휴 기간 약국 109곳을 당번제로 운영하고 의료기관 171곳은 당직 체계를, 응급의료기관 6곳은 24시간 비상진료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소와 목포 한국병원 등 병원 6곳은 아침 9시부터 낮 5시까지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가 추석 연휴 유료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을 일부 중단합니다. 임시휴가 나는 시설은 진남 실내체육관과 수영장을 포함한 32곳으로 오는 22일까지 문을 닫습니다. 진남 주경기장과 망마 주경기장의 경우 평소 이용객이 많은 점을 고려해 이곳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이 추석 연휴 기간에도 정상 운영합니다.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은 추석 연휴인 18일부터 22일까지 고향을 찾는 방문객을 위해 개방을 결정하고 다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념관에서는 기억해야 할 이름들을 주제로 올해로 34주년을 맞는 6월 10일 전국 단위 민주항쟁 특별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순천시가 추석 연휴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오는 20일과 21일 퓨전 국악 공연과 버블 매직쇼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순천 지역의 나간읍성과 드라마 촬영장에서도 전통놀이 체험과 관광지 사진 전시 등 다양한 볼거리를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순천만 국가정원 등 주요 관광지 5곳에 한복을 입고 방문할 경우에는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목포 자연사박물관이 추석 연휴 기간 한복을 입은 방문 가게 안에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목포 자연사박물관은 19일부터 사흘간 자연사박물관 로고 찾기와 동물 인형 사진 찍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한복을 입고 방문한 관람객에게는 요금을 받지 않기로 했는데요. 사막도에 위치한 어린이 바다과학관에서도 추석 연휴 잠수정 해양탐험 등 다채로운 체험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